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노화와 쇠퇴의 과학, 그리고 철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에이, 너무 우울한 주제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쓸쓸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훌쩍 뛰어오르는 가슴 뛰는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니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황을 하나만 상상해 보세요. 늦은 밤 워싱턴 DC로 향하는 어두운 비행기 아닙니다. 아주 조용했죠. 그런데 저자의 뒷좌석에 80대 중반의 아주 유명한 분이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영웅적인 인물이었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명성을 쌓았고 놀라운 용기와 업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남자. 그런데 그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어둠 속에서 아내에게 툭 하고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너무나 비참한 한탄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대단한 영웅을 이렇게까지 갉아먹은 걸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불과 20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종사가 그를 알아보고 존경심을 가득 담아 찬사를 보내자 그는 방금 전까지 언제 비참해했냐는 듯 아주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절망과 대중 앞에서의 화려한 모습, 이 뼈아픈 괴리감이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노력가의 저주, 성공의 쇠퇴기와 딜레마. 방금 들으신 일화가 바로 최고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노력가의 저주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건 결국 멈춘다는 경제학의 스타인의 법칙이 우리 개인의 커리어에도 똑같이 잔인하게 적용된다는 뜻이죠. 벤저민 존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노벨상 수상자나 위대한 발명가들을 분석해 봤더니 보통 20대의 잠재력이 쭉쭉 올라가서 30대 후반에 성공의 정점을 딱 찍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40대부터 70대 사이에는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든 펀드 매니저든 작가든 정상을 향해 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쇠퇴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두 번째 파트, 2. 두 가지 종류의 지능, 유동성 그리고 결정성입니다. 만약 끝없이 추락하는 게 이야기의 끝이라면 제가 애초에 말을 꺼내지도 않았겠죠. 심리학자 레이먼드 카텔이 말한 두 곡선의 개념에서 기가 막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생생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문제를 척척 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게 해주죠. 이 지능 덕분에 우리가 20대와 30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 유동성 지능은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유동성 지능이 뚝뚝 떨어질 때 신기하게도 새롭게 솟아오르는 능력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 회전이 빠른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딱 종합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떨어지고 있는 유동성 지능에 매달려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곡선에서 미련 없이 내려와서 지혜와 종합이 중심이 되는 두 번째 곡선, 즉 결정성 지능으로 멋지게 갈아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혁신가에서 통찰력을 나누는 멘토로 도약하는 거죠. 세 번째 파트는 3. 성공에 대한 중독, 워커홀리즘의 늪입니다. 이렇게 환승만 잘하면 완벽할 텐데 이걸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성공에 대한 지독한 중독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워커홀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성공에 중독되어 있진 않나요? 칸트나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도구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요즘 우리는 생산성이라는 명목 아래 스스로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거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에 매달리거나 명함에 적힌 직급이 곧 내 가치라고 굳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원하던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뒤에 텅 빈 삶이 오히려 막막하고 두렵다면
어쩌면 진짜 내가 아니라 성공한 내 껍데기만 사랑하면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쾌락의 쳇바퀴 위를 헉헉대며 달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파트, 4. 만족의 방정식, 진정한 행복을 위한 공식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중독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과학과 고대 철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아주 명쾌한 공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공식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만족감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려고 분자에 해당하는 가진 것,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같은 걸 끊임없이 늘리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정반대입니다. 분자를 무한정 늘리는 대신에 분모인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뚝 떼어내서 줄여나가는 게 진정한 만족의 열쇠거든요. 다섯 번째 파트는 5. 전환을 위한 지혜, 고대 멘토들의 통찰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두 번째 곡선으로 사뿐히 넘어가는 비결, 수천 년 전 역사 속 멘토들에게서 그 지혜를 한번 빌려볼까요? 돈과 명예를 우리를 현혹하는 위조지폐라고 경고한 아퀴나스부터 자신의 약점조차 진정한 힘의 원천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까지 이 위대한 지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뭔가를 자꾸 끌어모으려 하거나 얄팍한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내면의 연결과 영적인 가치로 인생의 중심축을 과감하게 쓱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인도의 지혜를 보면 이게 한눈에 이해가 갑니다. 평생토록 돈 벌고 권력을 쥐는 시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대쯤 되면 의도적으로 세상의 보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면을 닦는 시기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영적 성찰의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6. 도약하기, 무장 해제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렇게 넘어가야 한다는 걸 알아도 막상 행동을 옮기려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시력을 잃고 절망했던 한 심리치료사가 있었는데 자신의 그 뼈아픈 취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명인들에게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독보적인 멘토로 새롭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무장 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두렵고도 짜릿한 전환의 감각을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까마득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하와이에 9m짜리 아찔한 절벽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과거에 그 눈부셨던 성취라는 절벽 끝에 필사적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자가 그 절벽 위에서 현기증을 느끼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어린 꼬마가 기막힌 조언을 던집니다. 아저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요 라고요. 예전의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지혜의 곡선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쥐고 있던 그 낡은 끈을 과감히 놓고 미지의 물속으로 풍덩 뛰어내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그 눈부신 성공이라는 절벽에서 기꺼이 손을 놓고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지혜와 진정한 만족을 향해 뛰어내릴 준비가 되셨나요? 어차피 다가올 쇠퇴를 피하려 애쓰지 마세요. 과감하게 뛰어내려 여러분만의 멋진 두 번째 곡선을 그려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